장난이었는데 이게 왜 예민해. 너무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근데 보통은 딱 당황하니까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문장을 계속 숙지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요.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말투를 하나 바꿨더니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을 암기해가지고 가슴속에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꺼내들 수 있게. 오늘은 또 특별한 저자분을 모셨는데요. 당신을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다정함을 선택했습니다를 출간하신 안젤라 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의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이름은 안젤라 센이고요. 영국에서는 공인심리치료사로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퀴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뵌 적이 또 있고요. 네, 예. 유퀴즈 그 댓글을 보니까 참 우아하시다. 그런 반응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우아하게 대화하는 법을 좀 배워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조 비평, 지적, 조언, 비판, 평가 이 말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듣기 불편한 말들이고 이런 말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판이란 걸 피할 수 없잖아요. 특히 내가 일을 할 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건설적인 비판을 했어요. 그럴 때는 그 첫 번째 방법, 땡큐 오케이 하면 돼요. 땡큐.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혜성 씨 보고서가 열심히 잘 쓰셨는데 좀 너무 긴 그런 감이 있어요.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면 건설적인 비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알려줘서 고마워요. 땡큐 하고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하면 돼요. 제가 원래는 안 그런데 저를 지적한다고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땡큐 오케이 알았어. 깔끔하네요. 그렇게 할게요. 양말 이렇게 아무 때나 버리면 어떻게 하지마. 알았어.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오케이. 내가 너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오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다음에 그래서 고치면 되죠. 그럼 나한테 도움이 돼요. 실수를 통해서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굳이 너무 디펜시브, 방어적으로 하면 좋지 않아요. 관계도 좋지 않고 나의 발전에도 좋지 않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비난. 맞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반박도 못하겠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비난. 너는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맞고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그리고 약간 화면에서 보니까 좀 여기 볼 같은 데가 좀 통통하게 나오던데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러잖아요. 너무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건 원치 않는 선물이에요.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말이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그렇죠? 상처받은 거죠.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딱 떠올랐어요? 아니요. 그때 그냥 감정 어땠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자꾸 제 얼굴에 어떤 문제점을 거울을 보면서 찾게 되고 근데 그 순간에 당황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쵸. 그게 자동 네. 반사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딱 당황하니까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동 반사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시간을 벌고 약간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생각이 빨리 안 돌아가요. 그쵸. 꼭 집에 가면 누웠을 때 그게 생각이 나요. 네가 그랬다고? 그랬어야 됐는데. 지는 이렇게 막 떠오르잖아요. 지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경직되기 쉽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경직되거나 이 세 가지가 위협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다. 그런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거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일단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조금 버는 게 낫겠죠?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좀 비대칭이다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얼굴이 좀 약간 비대칭인 것 같고 그리고 화면 보니까 되게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퉁퉁하게 나오던데?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이게 뭐냐면 제가 당황했어요. 이게 칭찬인 거야, 아니 피드백인 거야, 뭐야? 무슨 뜻으로 한 말인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 좀 내가 헷갈리는데 좀 무슨 뜻인지 좀 분명하게 해줄래? 이렇게. 어떤 의도로 말한 거야 혹시?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고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친구가 이렇게 하겠죠. 아, 그냥 너 좋으라고. 너가 TV에 많이 나오니까 좀 내가 피드백 주는 거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런 말 또 하는 것 같아요. 왜 그쵸?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그러고 나면 이 말을 넣어도 좋아요.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 말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너한테는 그렇게 보였구나. 일정 부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약간 비대칭이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먼저 다 인정하고 다 공감해 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계를 지어준 거죠. 아, 너한테는 그렇게 보였구나. 아, 그랬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좀 상처가 되네. 내가 상처받네 이렇게 1인칭 써도 되고 3인칭 써도 되고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 그 말은 난 조금 불편하다. 그랬구나예요. 간단하게 하면 그러셨구나. 이거 진짜 그랬구나. 마법의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랬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응? 당신 그런 사람이구나. 그건 얘기 안 해도 되고, 네. 너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네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 너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받아주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세요?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 상처받아요. 아니면 그런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발언은 좀 불편해요. 쉽게 하려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외모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하면 좀 침착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진짜 깨닫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 상처를 받으면 거의 손절,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한 번 더 소통을 해봤다면 그러면 상대방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이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오해를 풀고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 너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관계가 더 발전할 수도 있었던 그런 관계들도 내가 너무 차단을 해버린 게 아닌가. 내가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상대방이 나는 좋은 의도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적이게 행동하는 경우도 사실 있으니까 그래 맞아 너의 의도는 그랬겠지 그랬구나 근데 좀 상처는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오해를 풀고 그리고 내 금은 여기까지야 나의 선은 여기니까 쳐들어오지 마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좀 선 넘는 그런 장난들에 노출될 때가 가끔씩 있다고 느꼈는데 그런 말들에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부드럽게 선을 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 넘는 농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쵸? 네. 왜냐하면 농담을 해놓고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예민해. 어떤 문장을 계속 숙지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왜 이렇게 비대칭이야? 좀 화면에 보니까 너무 비대칭으로 보인다. 하하하하. 웃기지 다들? 웃기지? 근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화면에 잘 봐두라고 이쁘라고 그냥 너 좋으라고 웃자고 한 말이야. 왜 예민해? 근데 저는 조금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랬어?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보셨군요. 근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색했나요?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그 정도면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그런 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마무리 딱 왜냐면 요구까지
이렇게 해달라 하지 마라. 요구까지. 지적까지만 끝나는 것보다 요구까지 하면 이렇게 대화의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닫는 것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완성도 있게 잘하셨어요. 예. 마지막 요구까지. 예. 또 농담인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농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낮추면서 하는 거는 좋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격조 있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좀 편하게 좀 더 짧게 할 수 있는 문장은 무슨 뜻이야? 그게 뭐 칭찬이야? 뭐 농담이야?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농담이야 이러면 농담인 건 알겠어. 그랬구나. 근데 그 농담 나는 재미가 없어. 나는 그런 그 농담이 별로 재미가 없어. 나는 좀 상처받네. 다른 일로 좀 웃자. 그런 농담 하지 마 해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 다른 방식의 농담이 더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처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을 살짝 암기해가지고 가슴속에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꺼내들 수 있게. 맞아요. 예, 그랬구나. 그런데 뭐 1인칭, 3인칭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여기까지. 제가 그 작가님 유퀴즈 나오셨을 때 그 4가지 소통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그 조세호님처럼 연두부, 순두부형처럼 대처할 때가 종종 있구나 공감이 됐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보세요. 성격이 어떻든 오늘 하루를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 기술을 배워서 오늘 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랑 무관하게. 네. 저도 그런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도서관을 갔어요. 런던에서. 제가 런던에 사니까.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뭐 카드를 어디에다가 찍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그 사서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것도 몰라요? 여기다 두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죠. 그럴 때는 담담하게 아주 평온하게 말씀하세요. 아까처럼 좀 캄다운하고 무슨 뜻이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좀 숨을 좀 심호흡을 좀 하고 내 몸 안에 이런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내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기분이지? 기분 되게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기분 상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기분 상하네요. 제가 못 물어볼 질문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좀 상하네요. 그런 태도에.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1인칭이잖아요. 네. 아니면 3인칭. 그런 태도는 좀 제가 불편하네요. 도서관이라서 물어본 건데.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까지. 그러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요. 제가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다. 신고하겠다. 리포트하겠다. 이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 나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말투를 하나 바꿨더니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의 경계는 여기구나. 조심해야지. 제가 알려준 거예요. 나한테는 여기까지야. 나는 그거 참지 않는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어떤 뭐 학폭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무례한 말들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죠. 일단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는 없어요. 서로의 욕구가 충돌하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애초에 다 피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을 기회로. 갈등은 이건 내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거 연습해봐야지. 이런 기회로 삼고 만약에 조금 실수한 게 있다면 또 되돌아보고 이런 점은 좀 더 잘해봐야지. 그럼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확실히 불안 지수도 내려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해 버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왜냐면 그 상황이 당혹스럽고 위험하고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탁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뇌가 비상사태다 하고 쫙 신호를 네, 하는 거죠. 네, 내려주는 거랑 비슷해서 그때는 묻고 따지고 재고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 호랑이가 있으면 생각하고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약간 거스르는 건 굉장히 힘들긴 하죠. 마음의 가속도, 감정의 가속도를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그런 관성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멈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멈추기는 꼭 연습하고 진정하거나 약간 되묻거나 하는 방식으로 멈춘 다음에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멈추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요즘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을 많이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분이 저의 갑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 상사가 하루 종일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일단 자기 얘기를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쾌락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뇌의 쾌락회로요. 네, 칡좌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약물 중독 그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할 때 소위 말해서 도파민 터지는 네. 그게 좋은 얘기든 뭐 자랑이든 아니면 하소연이든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하면 그런 쾌락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계속 한다. 음식을 딱 시켜놓고 자기 혼자 다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경험한 사람들 참 많을 텐데 그 대처법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대처하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진 않다고 봐요.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났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 그런 친구 꼭 있어요. 네. 시켜놓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든 배가 고프지 않든. 그럼 내가 배가 안 고프면 괜찮은데 또 배가 고프면 정말 억울하고 싫고 너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꾸 힘든 얘기를 해. 맞아요. 하소연하는 얘기. 그럼 내가 다 감정을 떠맡게 돼.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친구는 같이 만나자고 해놓고 혼자 다 먹고 계산선 또 내가 내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특히 20대 때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는 정말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뭐 어디 점원이 나를 힘들게 하고 뭐 남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뭐 어떤 친구가 서운하게 했고 했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공감 필요를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 감정을 떠맡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봤자 바뀌는 거 없어서 내가 정말 듣기 힘들고 내가 해줄 건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내 탓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 친구 탓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차단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방법이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이 왔을 때 혼자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하지 맞아요. 나 같이 먹고 싶어. 나도 배고파. 맞아요. 나도 배고파. 비슷한 거예요. 접시를 가져온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딱 음식이 왔을 때 분량을 덜어 먹는다. 미리 분량을 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나도 오늘은 힘든 일이 있고 30분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힘들게 해. 너가 문제야. 이렇게 2인칭을 쓰지 않고 나도 오늘 듣기 힘든 그런 상태야. 1인칭으로요? 1인칭.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죠. 다정하게. 밥을 따로 덜어 먹듯이. 자, 요거는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미리 덜어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거절법인데 네. 거절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네. 밀쳐내는 게 아니고 요청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거절의 기능은 경계선 설정하기.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네요. 여기까지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조절. 상대방의 기대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가 기대해도 좋고 요거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 밀쳐내는 게 아니라 인포밍이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행위를 알려주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완전 새로운 프레임이네요. 그렇게 프레임을 하면 내가 거절하는데 죄책감을 좀 덜 수가 있죠. 그러네요. 나는 그냥 알려주는 거야, 상대방에게. 다정하게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다정함이라는 것은 그런 태도는 부드럽게 하되 내용은 분명하게 하는 게 그게 단호함이거든요. 단호함은 분명함이고 다정함은 걸러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거르는 거. 그래서 걸러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태도는 부드럽되 또 내용은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솔직한 마음은 솔직히 얘 진짜 이기적이다 진짜 만나기 싫어 이렇잖아요. 네. 다 이렇게 꺼내버리면 그게 벌거벗은 말이 되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라도 걸러서 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 뜻과 아닌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요구 여기까지 들어줄게. 그리고 나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친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알았어. 들어줄 다른 사람에게 나는 가야겠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시간이 있고 나도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도 좀 힘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단호하면서도 다정할 수 있다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말씀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정하게만 한다고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나 자신에게 다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얘한테 다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이 친구를 밀쳐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다정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절이라는 거를 항상 상대방에게 약간 공격적으로 다가갈까봐 잘 시도를 못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다정하게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 약간 또 공감하는 멘트를 깔아주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감으로 좀 적셔주세요. 그래서 적셔주기, 공감으로 흠뻑. 적셔주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면 좀 흠뻑 적셔주다가 이 표현 좋네요. 캄다운 시키고 얘기하는 건데 정말 힘들겠다. 나 같아도 진짜 힘들겠다. 공감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yes but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내 상황이. 아니면 요거 대신 요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대안을 주는 거네요. 네. 약간 해결형이에요. 그래서 공감형, 해결형 같이 쓸 수 있죠. 아니면 너는 어떻게 해주길 바래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공감형 거절도 쓸 수 있고 해결형 거절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지연형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대답을 못 해주고 내일 10시까지 알려줄게. 이런 방식으로 그때 가서 아니 하면 되죠. 이 거절 방법은 정말 사람들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친구 관계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뭔가 나에게 너무 힘든 요구가 들어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네. 근데 내 능력 밖의 일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능력 밖의 일을 괜히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한다. 분명하면 정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일을 그르치게 돼서 내가 다 덮어쓰게 되면 정말 정이 없는 게 누군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상황인데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정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의 경계선이 좀 그게 원래 명확하지 않다면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절법은 제가 해결형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아니면 이건 어때? 하고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네. 긍정형 거절이라고 하는데 대신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어. 내가 노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 못 빌려줘. 너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해. 너 이상한 애구나. 이렇게 화가 나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은 그냥 줄 수 있어. 예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예스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형과 좀 비슷한데 이런 방식을 쓰면 좀 더 분명하고 또 갑을 관계에서 갑에게 거절할 때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위에 분의 요구에 거절할 때는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또 효과적이겠네요. 네. 무리한 업무를 맡겼을 때 여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건형을 붙여서 이런 도움을 좀 주신다면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한번 해보라고 준 건데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끙끙거리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이니까 중간중간에 좀 물어볼 분도 필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한데 그분을 좀 지정해 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긍정형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직장 생활할 때는 결국은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예뻐 보이겠네요. 네.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예스로 적셔주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도움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하면서 단호한 말하기에 순기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으실 때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구나.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게 네,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네. 이 다정함과 단호함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말하기를 하면 그 상대방도 내가 따뜻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서로의 금을 모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맞아요. 움직이면 금을 받는지. 맞아요. 그걸 몰라서 실수할 때가 많죠. 네.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런 다정한 말하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경계선인지 네.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네, 서로 잘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크게 금발지 않고도 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면 다정하면서도 그리고 상대방이 금을 밟았을 때 저기 여기가 내 금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영국의 국민들은 안젤라 센 작가님 덕분에 정신이 점점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작가님의 책 덕분에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네요.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